다른 듯 닮은 모습으로 반복되는 역사의 아이러니, 역사의 수레바퀴. 우리 사회를 달구는 핫한 시사 이슈를 역사 속 사건들과 관련지어 생각해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경향신문 송인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예. 저희가 후보 단일화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4월 7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사실상 한 달 조금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남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단일화 이슈는 점점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좀 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네네. 네. 이제는 역사가 된 단일화 사례를 보면 지금의 단일화 논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네. 살펴보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사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예. 안철수 후보가 네네. 줄기차게 네. 결자 해지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딱 잡아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말이 따져보니까 2011년 그렇죠. 안철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네. 맞죠? 네. 사실 이때만 해도 네. 고 박원순 시장은 예. 그냥 아는 사람들만 아는 맞아요. 시민운동의 예. 히어로. 근데 갑자기 안철수라는 네. 예. 바이러스 경영 이런 걸 막 유명해지신 백신 네네네. 이분이 딱 양보하면서 네. 두 명이 갑자기 유명해진 예, 그런 맞습니다. 사건인데 예. 당시에 뭐 네. 저희 신문에서는 제목을 그렇게 달았었어요. 50%가 5%에게 양보했다. 역시 기자님들이니까 또 저같이 이런 막연한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50%가 5%에게 예, 양보했다. 당시 지지율이 안철수 현재 후보죠. 안철수 후보가 50%대였고 박원순 전 시장은 5%대였다고 해요. 그때 당시 단일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요. 네. 2011년에 전국 순회 청춘 콘서트로 안철수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인기가 굉장히 치솟았어요. 맞아요. 이때 썼어요. 사회 문화 자체가 네네. 이렇게 명사들 성공했는데 투명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네, 맞아요. 대학생이나 젊은 네. 사람들과 만나면서 예.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예. 그중에 제일 인기가 좋으셨죠. 네, 그리고 맞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청춘 콘서트 몇 곳을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청년들이 안철수 당시 원장을 좋아하게 된 이유로 든 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어른을 처음 봤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많이 이제 굉장히 환호했었던. 네. 예, 그래서 계속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있었고 정계 진출을 곧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계속 나왔지만 안철수 당시 원장은 계속 부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2011년부터 좀 태도가 조금씩 바뀌다가 9월쯤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라는 발언이 이제 내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뭐 그때부터 이제 그 예비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주목이 뜨겁게 시작이 그 시점에 박원순 전 시장 고 박원순 전 시장도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나요? 네, 그때 이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였고요. 관심 별로 못 받고. 2011년 2011년 10월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던 시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 보궐선거는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하면서 이제 기억납니다. 물러나면서 공석이 이게 되면서 치렀던 선거였고요. 누가 떨어지고 붙고를 떠나서 한국의 소위 말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논쟁에 아주 중요한 불을 지폈던 큰 사건이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굵직한 뉴스가 정말 계속 흘러갔었던 해로 대한민국 저는 정말 기억을 하고 정신이 있는데요. 없는 나라예요. 네. 예, 그런데 당시 이제 안철수 당시 원장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온 가운데 이미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박원순 먼저 밝혔구나.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네네. 있어요. 박원순 후보와 둘이 이제 독대를 했는데요. 20분의 만남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계속 듣다가 딱 3마디를 했대요. 안철수 전 원장이.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은 내가 출마하는 이유, 그리고 당선 이후 시정에 대한 포부,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마지막에 3마디를 했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제가 출마 안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시장 되셔서 그 뜻 잘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무런 어. 조건 없는 단일화를 이게 이제 결국 예. 단일화에 예, 그렇죠. 이렇게 예, 간단하게 예, 예. 야 이거 거의 뭐 정말 이렇게 무슨 역사 속에 나오는 그런 네, 장면 네, 같은데 네. 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음, 사실 이거는 기성 정치권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안철수 현 후보의 인기가 이때 정말 더 치솟았죠. 그렇죠. 예. 대선 후보로 나아가는. 네, 네, 네. 그렇구나. 예, 그래서 네. 어쨌든 이 이벤트가 있고 나서 네. 굉장히 박원순 전 시장을 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대중들도 굉장히 늘어났고 그가 예, 누구냐? 네, 그렇죠. 그때 또 이렇게 막 면도 안 하셔가지고 막 수염에 막 망가진 구두 신고 와서 정말 쇼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단일화가 없었으면 박원순 전 시장이 시장 될 수 있었을까라는 아이, 생각도 그쵸. 들 네. 만큼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 그럼 2011년도 그렇고 네네. 지금도 그렇고 네네. 안철수 대표가 이제 단일화 이슈의 선도자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굉장히 거네요. 자주 나오시는 분이세요. 단일화 뉴스 하면은 단골로 아, 나오는 분이 됐어요. 재밌네. 네네. 어쨌든 2011년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해서 서울시장으로 박원순 전 시장이 됐죠. 네, 예, 네. 예. 그렇죠. 근데 나경원 전 한나라당 후보가 이제 졌고요. 이때도 나오셨구나. 예. 지금 공교롭게 예. 오세훈, 네. 나경원 이 네. 두 분이 또 국민의힘에서 예. 경합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선거를 두고 10년 전 사람들이 지금 다 나왔다고. 거의 평행이론이네. 예, 새 인물들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좀 있고요. 비판점도 있네요. 네, 네. 여하튼 아무튼 그랬고요.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야 뭐 예. 그렇게 들리겠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에 네. 안철수 전 의원이 아까 인기가 굉장히 더 올랐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데요. 이때 안철수 후보의 인생의 두 번째 단일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네. 서울시장을 딱 양보하면서 네, 더 큰 네. 지지율을 갖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어떤 그런 염원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네. 그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 예, 예. 안철수 후보 네. 이 둘이 또 단일화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네요. 예, 그 둘이 단일화해야 한다는 압력이 1987년만큼은 아니겠지만 꽤 컸고요. 그 당시에도. 그게 또 많이 복귀도 됐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한 번 이제 역사가 되고 나면 계속 반복돼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음. 그때처럼 되면 안 된다라든지. 그렇죠. 예. 여하튼 그래서 단일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러니까 안철수 현 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후보죠. 문재인 당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좀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이거 갖고 말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 약간 맞아요. 예. 군불만 집에다 싹 뺀다. 네, 뭐 이렇게 네, 마이크를 안 쓴다라든지 네. 선거날 출구하신다라든지 네, 그때 네, 이야기 네. 맞죠? 예, 맞습니다. 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매우 억울해한다고 하고요. 뭐 나름대로는 이제 도왔다라고 그쵸, 평가를 그쵸. 할 수 있겠죠. 내부적으로는. 여하튼 네, 네. 근데 워낙 그 2011년 단일화가 통 큰 양보였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대비돼서 보여졌던 것 같고요. 그 이후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아주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네. 이후에 이제 2013년에 국회의원 당선됐고요. 네. 사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16년에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맞아요. 2017년에 대선에 출마했고요. 2018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이 두 번의 선거에서 모두 낙선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지난해에 다시 국민의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야, 이게 아무도 모르는 얘기인데 네네. 1960년대 때 네네.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그래요? 요거는 정말 음. 거의 뭐 저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음. 그때 그 60년대 때 만들어진 국민의당도 목표가 네네. 단일화 이런 야권 단일화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그 과거 사례를 보면서 네네네. 참 묘하다 이게 역사라는 예. 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됐는데 근데 어찌됐건 최근에는 이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네네. 조금 많이 얘기를 안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그래도 계속 이제
다른 쪽에서 얘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음. 예, 뭐 이렇게 응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제3지대 이른바 제3지대 여당과 국민의힘 바깥의 제3지대에서 지금 금태섭 의원과 전 의원과의 단일화가 맞아요.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합의는 이룬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네.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단일화해야 일단 자신들 내부에서 오세훈이냐 나경원이냐를 결정한 다음에 그 이후 단일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압력을 좀 그런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당 위주의 단일화 네. 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또 좀 다른 이야기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 단일화하면은 좀 살펴봐야 할 포인트가 비판적 지지론이에요. 비판적 지지론. 예. 아마 심 선생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갑자기 대학가를 뭐예요? 뜨겁게 달궜던 비판적 지지론. 일단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진보 정당을 지지하지만 음. 뭐 군사 정권을 이어받은 그런 당에게 정권을 내줄 수는 없으니 이번 선거에서는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아니면 혹은 민주당을 뭐 이번 선거에서만 좀 밀어주자. 이게 정말 많이 비판하지만 나오는, 지지하자. 예.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뭐 말이 좋아 비판적 지지론이지만 예. 쉽게 말해서 현실주의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네. 때 야, 니네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고 그 당에 힘이 약하지 않냐. 네, 그러니까 네. 뭐 너네는 네, 그냥 네. 힘을 보태라. 나중에 네. 좀 더 좋아지면 도와주겠다. 네. 군소정당들한테 특히 많이 희생을 요구하거나 네, 뭐 이런 네. 걸로 많이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백기환 선생님 얘기를 잠깐 했는데 백기환 선생님의 경우에는 독자 세력으로 서야 한다라는 입장이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노동자 정치 세력화 부분을 굉장히 지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이렇게 독자 세력을 독자 세력화를 생각했던 진보 정당 세력들이 사실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의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세력들에게 계속적으로 압력이 있었죠. 비판적 지지를 좀 선언하고 사퇴해야 되지 않냐, 단일화를 좀 해줘야 되지 않냐, 뭐 어차피 안 될 건데 좀 표를 그쪽에 모아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1997년 권영길 후보가 국민승리 21로 나왔는데요. 대선 출마해서 완주했고요. 2002년에도 대선 출마해서 완주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네. 이것 역시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계속 단일화를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군소정당 자체가 예. 존속이 안 됐겠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다양한 길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래도 독자적인 길, 뭐라고 해야 할까, 가시밭길이지만 나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의 정의당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압력이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게 2010년 서울시장 선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명숙 한명숙 오세훈. 그쵸? 민주당 측 후보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이때 이제 완주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고 노회찬 전 의원이 득표한 그 득표율이 3%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의 바뀌었잖아요. 표차로 져서 이 단일화를 했으면 그러니까 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가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굉장히 이제 거세게 일었었고요. 뭐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요 사실 진보 정당의 단일화를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좀 시대가 바뀐 것 같고 그때 당시 노회찬 전 의원 인터뷰를 보면요. 완주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걸 왜 예견하지 못했겠느냐. 독이 든 술잔이었지만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저는 당의 주요 후보이자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존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고민이 이제 계속 진보정당한테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딱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0년의 선거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쭉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네. 얘기를 쭉 듣다 보면 네네. 과거에는 네네. 소위 말하는 민주혁명을 네네. 완성시키는 도구로 단일화가 등장했다라면 네. 그 이후에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네, 예.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고 네, 네. 그만큼 제도도 굉장히 좀 체계화되는 과정이 있고 대선에서 이제 서울시장으로 또 이제 네. 확산이 되는 경향이 네, 나오고 네,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이건 뭐 앞으로 고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당 내에서의 어떤 예. 단일화 같은 경우들은 네, 또 네.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네. 경선이 있으니까 네, 네. 하지만 당을 넘어서 이렇게 뭐 제3지대나 네, 뭐 네. 또 다른 당과 연대하는 건 음. 사실은 또 이렇게 뭐가 할 수 있을까요? 뭐 과두정이라든지 네, 네, 네. 좀 나쁘게 말하면 협잡 뭐 이런 걸로도 문제가 또 될 수 있는 네, 그런 네, 거 있잖아요. 네. 뭐 예. 특히 일본이나 영국 사례 같은 거 보면 예, 그래서 예. 이 사건 이런 어떤 단일화라는 논리가 앞으로 음. 어떻게 이 사회에서 활용될지 네, 네. 쓰여질지 예.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인데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저 같은 그렇죠? 경우는 저도 기자지만 단일화를 놓고 정치 공학적 수싸움을 중계하는 보도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보도가 좀 뭐랄까요? 이렇게 바로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좋은 보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선거라는 게 뭔지를 염두에 두면서 단일화를 바라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회차를 준비하면서. 네, 자본주의가 1원당 1표를 쳐주는 세상이라면 그럼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은 발언권이 뭐 수십만 표 되겠죠. 근데 민주주의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똑같이 한 표씩 모두가 똑같이 존중받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발언권 없었던 사람들도 네. 돈 있고 빼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무게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장 이게 선거고 그래서 단일화 뉴스를 좀 이런 민주주의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기준을 갖고 좀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정략이라는 것은 네.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거지만 네, 네. 민주주의가 이전의 정근대 사회와의 정치와의 가장 큰 차이는 정략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예. 가치 지향성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이 단일화라는 논쟁 오랫동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네, 익숙하니까 네. 때만 되면 하는 것이다. 뭐 음.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글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바라보고 그렇죠. 네. 앞으로의 정치 문화 속에서 이거를 네. 존속시킬 것인가 네. 없앨 것인가 예, 예.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지난주 이번 주가 네. 있기를 기대하게 되고요. 근데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쉬운 이야기 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왜 당분간 함께하기 힘들다? 뭐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요. 아, 제가 최근에 주간 경향으로 주간지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네. 예, 내부 인사로. 근데 기사를 좀 많이 그러니까 더 열심히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최근에 급속도로 피곤해하시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제가 공력을 쌓아서 좀 더 풍부하고 깊은 얘기 들려드릴 수 있을 때가 되면은 한번 또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조건부로 휴직을 허락해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저희 예. 입장에서 휴직을 허락해드린 거니까 네. 경향신문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중요한 이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동안 정말 고맙고 고생 그럼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송윤경 기자였습니다.